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 판결과 부동산 거래의 미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과 삼성전자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부동산 거래의 미래가 보입니다. 엊그저께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었죠. 1심을 간단히 살펴보면 징역 5년 실형이죠. 2심을 놓고 보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즉 풀려났었죠. 3심을 보면 2심 재판 결과를 파기환송이 됐죠. 파기환송의 그 원인으로 보면 그냥 핵심만 말씀을 해드려야죠. 첫 번째는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 34억인데요. 요걸 뇌물로 인정을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 이 돈을 뇌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현안도 연관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만 보더라도 뇌물 금액이 50억이 증가된 거 아닙니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요, 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얘기예요.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즉,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한데요. 50억 금액이 이상이니까 5년 이상의 징역, 즉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비상사태가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은 이런 입장문을 내놓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입장인데요. 국정농단 판결과 관련해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즉 반성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었다. 어떻게 보면 핑계 아닌 핑계를 댄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거죠. 이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응원해달라는 이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만약 옛날 같았으면 지금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라는 거죠. 법의 원칙인데요. 죄를 지었다면 유죄가 되겠죠. 즉 구속을 당하는 거고 교도소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죄가 없다. 무죄라고 한다면 불구속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집으로 가셔야 되겠죠. 이게 법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거 정권에서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슈퍼마켓 가가지고 빵하고 음료수를 훔쳤다.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훔쳤다 하더라도 그냥 유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업의 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 때로는 뭐 수천억, 이런 식으로 돈을 어떻게 불법으로 저질러도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 사장들은, 회장님들은 그냥 불구속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대부분이 집행유예가 됐든 또 보석이 됐든 그냥 집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법이 그냥 만 명에게 법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대기업 회장님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평등하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엊그저께 나온 삼성의 판결문을 본다면 이제는 과거의 정경유착이 성황했을 때의 시대가 좀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국민들이 끌어내는 이런 시대에 뭐 삼성인들 무사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삼성 또한 앞으로 정경유착 등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과거에는 알게 모르게 통용되었던
예를 든다면 뭐 다운계약서가 있겠죠. 과거에만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보는 매매 금액하고 구청에서 보는 가세시가 표준하고 금액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산화가 1원화가 아니라 전산화가 2원화가 된 거죠. 두 가지의 전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불법으로 사고 파는 행위, 그런 행위들이 또 만연되었지 않습니까? 또한 분양권 또한 마찬가지죠. 전매 금지 기간 내에도 그냥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다운 계약서가 더 훨씬 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뭐 불법 청약도 있고 허위 매물 등등. 그런데요,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은 이 다운 계약서를 쓴다, 업 계약서를 쓴다. 이거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도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는 시대적 흐름이 거의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본다면 국가 전산망의 구축이죠. 이제 전산체계 일원화가 됐어요. 즉 구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순간 이러한 데이터가 국세청으로 다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보면 모든 거래가 투명화가 많이 됐죠. 즉 매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로 인해서 거의 뭐 FM대로 거래 신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무엇보다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즉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에 매매 금액이 기재가 되는 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등본만 떼보면 실제 거래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이렇게 함부로 쓰기에는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그리고 지혜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괜히 공인중개사가요, 업 계약서니 다운 계약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매수인 매도인부터가 거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요, 작년이죠. 2018년 초과 세수인데요. 무려 초과로 세금 거둔 금액이 28조나 된다는 얘기예요. 법인세가 7조 9천억, 소득세가 11조 6천억, 부가가치세가 2조 7천억, 증권거래세가 2조 2천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인세가 많이 거둬졌고요. 뭐니 해도 이 소득세의 증가, 이 부분에 눈여겨보셔야겠죠. 즉 소득세의 증가는 양도소득세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보는 점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2019년도 올해, 2020년도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경기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수출 또한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죠. 따라서 2018년도처럼 2019년도에도 초과 세수가 거둘질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정부의 2020년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인하여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4조를 늘려서 무려 513조 5천억 원이나 된다는 얘기죠. 즉 내년도에는 재정 적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이처럼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정부가 돈을 푼다는 것은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고요. 한일 간의 무역 전쟁에 의한 대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갑자기 1년에 예산이 44조나 늘었는데요. 정부는 돈을 또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돈을 거둘 것이냐? 일반 국민들에게 정가는 경우 많겠죠. 즉 주차 위반 딱지, 신호 위반 딱지, 속도 위반 딱지를 끊는다는 얘기죠.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은 는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증여, 매매 이런 부분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또한 요 몇 년 동안 불법으로 전매를 했다. 분양권 거래를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를 썼다. 요런 거 중점적으로 단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삼성을 보면 부동산에 보인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면 갈수록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행위가 가면 갈수록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바르고 꼼수 부리지 않고 벌 거 버시고 낼 거 내시는 그런 정정당당한 부동산 시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꼼수는요, 우연히 정수를 이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나긴 승부를 놓고 봤을 때 꼼수는 일시적 승리는 줘도 최종적인 승리는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작은 꼼수로 인하여 최종적인 승리를 놓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큰 이익을 포기하는 것, 또 작은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이 되어가듯이 부동산 거래 또한 정정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정정당당함, 그러한 긍정적인 돈들이 오히려 부정적이며 편법적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